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나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을까요? 당하는 분들 중에는 교수나 의사, 법조인, 경찰, 심지어 보험회사, 은행 창구 직원까지 당하는 것을 보면 결론은 내가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보이스피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과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범들의 신종 사기수법인 일명 삼각 보이스피싱, 또 다른 말로는 제3자 사기라고도 합니다. 아직 용어도 정리가 안 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당구 용어인 3쿠션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3쿠션 피싱이라고 하는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릴 테니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예전에는 사기꾼 한 명이 피해자 한 명을 속여서 사기를 쳤다면 이 신종 사기 수법은 사기꾼 한 명이 피해자 두 명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묘해서 이 피싱 사기꾼들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만약 중고거래 사이트나 당근마켓 등에 물건을 팔려고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물건이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명품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고급 시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누군가가 물건을 사겠다고 전화가 오겠지요. 고가 물품을 흥정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A를 사칭한 사기꾼 측에서 돈을 먼저 보낼 테니 입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입금을 먼저 해주겠다고 하니 판매자 B는 아무 의심도 없이 받을 계좌번호를 보내게 되고 보이스피싱범들은 바로 A의 통장에서 B에게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거래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피싱범들은 피해자 A의 계좌 송금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판매자 B에게 송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 B는 돈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주면 되니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후 사기꾼들은 판매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냈으니 물건을 달라고 할 것이고 의심을 할 이유도 없으니 물건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이 방법을 쓰냐 하면은 첫째로 자신들이 받을 대포 통장이 발각되어 출금 정지를 당했거나 둘째로 ATM기의 인출 지연 제도 등으로 돈을 받기가 힘들다거나 할 경우 삼각 보이스피싱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의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받을 것을 900만 원만 받고 되팔아도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고 대포 통장을 안 써도 되고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사기꾼들은 안전한 일반인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보내고 대신 고가의 물품을 받아가는 신종 사기수법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A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B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겠죠. 판매자 B는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인데 법률상 대포 통장이 성립되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계좌가 동결되어 금융 거래를 못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돈을 챙기고 유유히 빠져나간 후 피해자 두 명이 소송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판매자 B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피싱 피해자 A 역시 피해자이기에 판매자 B를 추궁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자 B의 입장에서 보면 고가의 물건도 빼앗기고 내가 받을 고가의 물건값을 변상도 해야 되고 법적인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아야 하는 날벼락을 맞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피해자 A의 입장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 B의 입장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값을 선입금 받는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과 입금자의 신분이 동일한지 꼭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하고 신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물건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사기꾼들의 수법 역시 점점 진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낚이기 전에 항상 물음표를 던져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